1.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질 변화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물리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물리 변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죠. 자, 기체가 액체가 되는 반응에서 바로 기체가 액체가 되기 때문에 액화가 되겠고요.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바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응고 반응이라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 반응과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저희는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를 비교해 보시면 기체가 액체보다, 액체가 고체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바로 액화가 된다든가 그리고 응고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반면, 반대로 바로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은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인 바로 방출되는 반응 액화 또는 응고 같은 반응은 바로 외부 온도가, 즉 주위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외부로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주위 온도가, 그렇죠? 바로 하강한다, 내려간다,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상태 변화를 일단 물리 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관계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거 바로 이렇게 외부에서 에너지 그리고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있었을 때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와 같은 반응, 즉 주위 온도가 상승하는 반응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발열 과정으로 정의를 내리고요. 반대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와 같은 기화나 융해와 같은 반응을 흡열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이 과연 물리 변화에서만 있는가, 다른 반응에서도 있는가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다시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발열 과정의 예를 나타낸 것과 다시요, 흡열 과정의 예를 자연계라든가 실험실 내에서 나타낸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응고라든가 액화라든가 승화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승화는 아래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아이오딘의 승화도 있고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의 승화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발열 과정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반응이라면 아래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라는 것은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흡열 과정으로서 그냥 승화라고 하면은 크게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과정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시면 흡열 과정의 경우에는 바로 융해라든가 기화라는 것인가 혹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 변화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화학 변화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해서 화학 변화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 역시 에너지가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화학 변화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이와 같이 쭉 해서 정반응 기호를 쓰고 나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주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인 생성물이라고 흔히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해서 이들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생성물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라면 에너지 방출이니까 당연히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로 연소 반응, 즉 연료가 연소해서 주위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는 중화 반응, 그 외에 금속과 산이 발생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금속과 산의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철의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 자체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부식이 되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방출 반응,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와 같이 방출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과정이다라고도, 혹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도 정의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오른쪽에 참고로 보시면 바로 이런 반응들 나타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즉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에 상반되는 반응으로서 흡열 반응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바로 에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는 아직은 바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인 반응들을 통해서 여기 연료가 어떤 의미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 한번 정의 간단하게 내려봤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흡열 과정이다, 혹은 흡열 반응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흡열 반응이니까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반응으로서 바로 탄산소 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든가,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에 의해서 외부 온도가 낮아지는 거, 이거 제일 대표적인 예로 냉팩 같은 것들이, 아이스팩처럼 냉팩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물의 전기분해, 바로 전기 에너지를 받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 광합성 빛 에너지를 받아 바로 식물의 엽록체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흡열 반응의 전반적인 특징은 바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혹은 온도계의 눈금이 낮아진다 등등등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화학 반응에서의 발열 과정과, 그리고 흡열 과정 혹은 물리 반응에서의 발열 과정과 흡열 과정을 각각 반응물, 생성물의 관계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아래에 있는 에너지의 출입과 주변의 온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발열 과정이라면, 방출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 합이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합보다 더 높은 경우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더 큰 경우다 라고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발열 과정은 바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라면, 흡열 과정은 주변의 온도, 즉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각각의 예시라든가 반응이 가지는 특징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꼭 주의해서 이들 반응을 정리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